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용할 때마다 조금은 헷갈렸었던 바로 그 표현이죠. who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o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인공으로 사용되는 who와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해석되는 whom이 있어요. 여기 목적어라고 적어놓은 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I가 있다면 나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me가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who가 있다면 누구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whom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who와 whom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인공 who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너는 외식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문장이 의문문의 형태니까 do를 문장 제일 앞에 사용해서 do you? 라고 물어보게 되고 외식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바로 나가서 먹는다 라고 해서 eat out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주인공은 you고 앞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do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했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who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Do you eat out? 너는 외식하니? 라는 표현을 누가 외식하니? 라는 말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외식하니? 라는 문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표현의 주인공만 who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Do who eat out?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겠죠? 자, 근데 여기서 who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라는 게 뭘까요? 바로 문장 제일 앞에서 문장을 의문문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문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었던 do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who eat out 이라고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who는 영어에서 대표적인 3인칭 단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에 s가 붙어서 who eats out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who를 사용할 때 who가 문장의 주인공이 됐을 경우에는 who 뒤에 바로 결론, 동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 조금 어려우시다면 뒷부분에서 우리 예문으로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특정한 대상으로 활용하는 whom에 대한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크리스랑 외식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크리스랑 외식하니? 라는 의문문의 형태고 주인공은 너니까 do you? 라고 시작을 해주면 되고 외식하다는 eat out. 근데 함께 외식을 하는 특정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죠. 자, 그래서 do you eat out with Chris?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장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you가 되겠고 특정한 대상, 같이 외식을 하게 되는 특정한 대상은 크리스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너 누구랑 외식해? 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너 크리스랑 외식해? 라는 문장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건 크리스와 누구라는 인물의 차이밖에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Do you eat out with Chris에서 표현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크리스 대신에 누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whom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보면 Do you eat out with whom?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을 사용할 때는
whom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제일 뒤에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whom이라는 단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Whom do you eat out with?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뒤에 with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것도 조금 애매해서 이 with까지 같이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With whom do you eat out?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느낌, 올드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 방식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어떻게? whom이라는 표현을 who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Who do you eat out with? 라고 표현을 끝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가장 뒤에 나오는 with라는 표현을 꼭 살려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who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외식을 한다라는 어감에서 with는 꼭 살려두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who eats out 이라는 표현과 Who do you eat out with? 라는 표현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앞에 나오는 who가 각각 같은 모양과 같은 발음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의 의미는 다르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who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간단하고 헷갈리지 않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으로 who가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who 뒤에 바로 동사, 결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who라고 하는 게 주인공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who 뒤에 주인공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너 누구랑 술 마셔? 라는 문장이네요. 자, 이 문장 주인공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문장의 주인공은 그렇죠. 너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이렇게 who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 문장에서 who가 주인공이 아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주인공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who 뒤에 주인공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you라는 인물이니까 who do you 이렇게 표현이 나오셔야 됩니다. Who do you 술 마시다 drink 함께 with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누가 너랑 술 마셔? 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너랑 술 마셔?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었을 경우에는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된다? 바로 누가 뒤에, who 뒤에 결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누가 너랑 술 마셔에서 주인공이 who이니까 이 뒤에 바로 결론을 넣어주면 되는데 문장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술 마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who drinks with you?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drink에 s가 붙는다는 건 who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who가 주인공이면 who 뒤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너 누구랑 공부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문장 역시 주인공부터 찾아야겠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너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주인공이 너니까 who 뒤에 주인공 바로 넣어줘야겠죠. 너 누구랑 공부하니? Who do you study with?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 볼까요? 누가 너랑 영어 공부해? 혹은 누가 너랑 공부해? 라는 패턴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누가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누가라는 인물이 주인공이면 어떻게 한다? 바로 뒤에 결론을 넣는다. 자, 그럼 결론은 공부하다라는 표현이고 who는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Who studies with you?
라고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 보도록 할게요. 너 누구랑 여행 갔었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문장 역시 주인공부터 찾아야겠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너라는 인물이네요. 자, 그 다음 누구랑 여행 갔었니? 라고 표현을 하니까 who 뒤에 바로 주인공 넣어줘야겠죠?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문장은 과거형이네요. 그러면 who do you가 맞을까요? who did you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who did you라고 표현을 바꿔주셔야 돼요. do의 과거가 did였죠? 자, 그럼 이 표현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누구랑 여행 갔었니?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Who did you go on a trip with?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go on a trip은 여행 가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셨던 travel이라는 동사를 써서 Who did you travel with?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travel 대신에 새로운 여행 가다라는 표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go on a trip을 쓴 거기 때문에 travel이라는 표현 얼마든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누가 너랑 여행 갔었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예문 먼저 만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인공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주인공은 누가라고 하는 who입니다. who가 주인공이면 항상 어떻게 한다? 바로 뒤에 결론 넣는다. 자, 근데 결론도 과거의 어감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결론이 과거의 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go on a trip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행을 가다라는 현재형, 과거형은 go의 과거인 went를 써서 went on a trip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먼저 한번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went on a trip with you?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예문입니다. 너 누구 좋아해?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역시 주인공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너라는 인물이네요. 자, 그럼 우리 who라는 표현 뒤에 주어부터 넣어 주셔야겠죠? 너 누구 좋아해?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Who do you like? 라고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널 좋아하니? 누가 너 좋아해? 자, 이렇게 묻고 싶으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주인공부터 한번 찾고 표현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문장의 주인공은 who라는 인물이니까 뒤에 바로 결론,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Who likes you? 라고 표현을 해주면 누가 널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어제 누가 너 기다린 거야? 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누가 너 기다린 거야? 이 문장의 주인공은 그렇죠, 바로 who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 who 뒤에 바로 결론 넣어주시면 되는데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wait for 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어제라고 하는 시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과거형의 표현이네요. 자, 그럼 wait의 과거는 waited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니까 Who waited for you yesterday?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예문입니다. 어제 너 누구 기다린 거야?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 문장의 주인공은 너라고 하는 인물이네요. 자, 그럼 who를 사용해야 되는 표현에 너라는 인물이 따로 주인공으로 존재한다면 who 뒤에 주인공부터 넣어준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Who did you wait for yesterday? 라고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 you?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who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who는 수업으로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지만 말로 했을 때 정말 어렵고 헷갈리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who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사용됐는지 혹은 주인공이 아닌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표현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 안내해드리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온라인 프랭크쌤 영어라는 곳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프랭크쌤 영어라는 곳은 영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영어 회화에 항상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에게 좀 더 쉽고 유익한 수업을 전해드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프랭크쌤 영어에서 새로운 수업이 생겼습니다. 자, 그 새로운 수업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내내 영어 회화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회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회화는 머리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습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 회화를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단점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수업입니다. 바로 전화 영어인데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전화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키워드릴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막막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랭크쌤 영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먼저 수업을 들으신 후에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영어로 한번 대답도 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영어로 질문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날 배운 부분을 완벽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입니다. 매일 15분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분 정도씩 저와 함께 그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영어로 질문도 하고 영어로 대답도 하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드리고 숙제도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숙제도 내어드리니까 그 숙제를 통해서 내가 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거는 카톡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거 적어놓고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즐겁게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프랭크쌤 영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수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